그래,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어땠어? 확실히 지난 3모, 5모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어.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작년 수능부터 이제 트렌드가 된 게 무엇이냐면 보기가 어려워졌다. 이제 선지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글은 읽지만 지문은 이해되지만 선지를 고르는데 이제 시간을 더 많이 썼을 거야. 그 이유는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서 키워드만 찾아내도 소거되는 선지들이 많았는데 작년 수능부터 해서 오늘 본 이 육모를 보면 선지의 대부분의 키워드가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 특히 3등급 때 반복되는 어휘나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소설 쓰고 때려 맞추는 풀이라는 학생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번 육모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듣기 평가는 이제 지난번보다 쉬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쉬운 편이었고 특히 이제 작년 오모랑 비교했을 때 레모네이드 기억나니?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관용 쪽 표현인데 이제 관용 쪽 표현들이 나오면 사실 까다로워. 왜냐면은 대부분 학생들은 특히 이제 한국식 수능 영어를 공부할 때는 우리는 표면적인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용 쪽 표현들은 그 글의 내면에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수록 까다롭다. 그게 이제 사실 2012년도, 13학년도 그때 많이 쓰였던 패턴들이야.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번 듣기 평가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굉장히 평범한 편이어서 듣기 평가는 쉬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제 많이 공감을 할 텐데 선지 난이도가 여전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볼 때는 다섯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했지. 이제 1번에서는 정답이라면 2번은 이제 주제와 반대되는 애.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 3번에서는 뭐가 나와? 비슷한 주제와 반대되는 애가 또 나오기도 하고 4번에서는 단조개라 해서 단어 조합, 개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5번은 우리가 보통 매력적 오답이라고 하는 사이비 같은 보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1번이랑 5번에서 많이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작년 수능부터 해서 트렌드가 된 게 뭐냐면은 모든 보기가 이제 사이비랑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위에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보는 게 까다롭다. 그거의 하나 예시로 예를 들면은 24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4번은 사실 첫 문장부터 보면은 이제 prehistoric cave artist 하니까 이제 선사시대 동구 예술가 즉 원시적 예술가들은 그림자 모형을 이용했대. 쉽게 말하면 그림자를 이용했다라는 거야. 뭐하도록 그들의 말과 방이 쓰는 들소인데 그들 들소에다가 어떤 부피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집션 나오니까 또 ancient Greek art 나오면은 얘네는 봤을 때 우리가 예시 구조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다. 예시 구조가 무엇인지는 그리고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따로.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웨스턴 아트 나오면서 이제 기원전 400년에 아테네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열되고 시대 순으로 점점점 바뀐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림자 예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기원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ever since 여기 보면 그 후로부터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하니까 그림자를 묘사하는 이런 관행은 발전했대. 뭐와 함께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함께 그러면서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하니까 계속 해왔다는 거야. 진행 중인, ongoing은 진행 중인 이런 뜻인데 논쟁을 해왔대. 뭐에 대해서?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자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하는지, 그게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발전한다는 표현이 onward라는 표현. 이게 ongoing이랑 같은 의미인데 진행 중인이라는 뜻이야. 이게 1번이 돼야 되는데, 자, 보면은 여기도 shadows가 있고, 여기도 shadows가 있고, 3번도 shadows, 여기도 shadow, 다 shadow. 다 이제 키워드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토플 리딩 스타일이 약간 좀 이렇거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키워드만 갖고 때려 맞추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번 어법도 조금 물어보는 패턴이 바뀌었어. 근데 원래 사실 이거는 6월, 9월 때는 육모랑 구모 때는 좀 특이한 거를 어법에 내. 그래서 작년에 이제 뭐 에세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시도들 하지만 결국에 수능에는 보통 관계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어법은 요번에는 조금 결이 달랐다는 거. 그래서 구모 때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사 문제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꼭 알아두고 그 네 번째는 이제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은 사실 평범해. 어려웠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그래서 빈칸 추론도 한번 같이 본다면 이렇게 맥락이 나눠져서 이제 항상 A와 B의 맥락 또는 A, B, C 어려우면 C 맥락까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맥락적 사고라는 건데 맥락적 사고는 여기 그 링크를 클릭해서 보면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해설을 이번 주 내로 업로드해서 보여줄게. 그래서 이렇게 맥락적 사고가 이어진다라는 건 되게 평이했어. 특히 32번 같은 경우는 이미 첫 문장에서 빈칸에 대한 근거를 다 줬다. 대신 32번은 평가원이 어떻게 꼬았냐면 새로움과 유용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그거의 상위 개념이 뭐야?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생각을 만드는 걸로 그치지 않는다가 그래서 1번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33번도 마찬가지로 맥락들이 다 평범하게 나왔다는 거는 비슷했어.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이 이제 36번에 일단은 빈칸 추론은 맥락적 사고가 중요. 맥락적 사고에 대해서는 따로 꼭 설명해 줄게. 그다음에 이제 순서 삽입 유형인데 이제 순서 유형 같은 경우는 36번 1번이 나왔지. 내가 이제 저번에 올린 모의고사 풀기 좀 꼭 봐야 하는 영상을 보면 순서를 설명할 때 1번이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A는 1등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순서 삽입은 반드시 기능어와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 이해됐지? 요것도 이 영상들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평이한 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거는 선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선지의 키워드를 찾고 지문의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가 일치되는 거를 꼭 봐야 된다. 대신 그 키워드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 이해됐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면 좋을 거고 그리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 맥락적 사고 그리고 순서 삽입은 기능어랑 맥락 확인. 이렇게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자세한 18번부터 45번까지 자세한 해설 영상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